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좀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고 저도 약사로 일하면서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반면 시댁은 좀 어려운 편이었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신우랑 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시댁에서는 딱히 준비해 주신 게 없었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 여행비도 드리고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시면 새 에어컨도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가족이 됐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시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필요한 만큼 다 드렸어요. 더 가관인 건 신우였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신우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품백이나 옷에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다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100만 원, 150만 원. 문제는 갚지를 않는다는 거였어요. 갚겠다고 해놓고는 미루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신우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가족 일에는 관대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돈을 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나 신우도 남편한테는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저에게만 손을 벌렸어요.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6살 위인 저희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강남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나오는데 제 남편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빠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빠는 확실하다면서 뒤따라가 봤는데 오피스텔로 같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오빠는 변호사예요. 그래서인지 이런 일에 민감하더라고요. 미련 갖지 말고 증거 모아서 바로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놈들이랑 붙어 있으면 저만 손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니.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럴 배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평일에만 출장을 갔는데 언젠가부터 주말 출장이 늘었어요. 핸드폰도 예전보다 신경 쓰면서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가느냐고 물어보면 부산 쪽 거래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산이 아니라 서울 시내 오피스텔이었던 거죠. 한 달 정도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도 찍고 오피스텔 출입 기록도 확보했어요. 아예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보다 5살 어린 회사 동료였어요. 그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시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을 때 남편은 딴 여자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신우가 결혼하게 됐다면서 준비할 게 많으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신우 결혼 준비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우는 만날 때마다 결혼은 관심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서 그 집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할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에 왔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러 왔다면서요. 신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신혼집도 준비해야 하고 예단도 맞춰야 한다면서 할 게 정말 많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다 해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신우 신혼집을 반반하기로 했는데 시댁 쪽에서 내야 할 돈이 좀 된다고 하셨어요. 전세로 들어가도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면서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마련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 쓴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제는 아예 대출까지 받으라고 하시네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웠어요. 상견례 전에 마련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라면서 신우도 역시 도와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로 계획이 섰어요. 상견례 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들떠 계셨어요.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좀 뒤에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그때 제 가방에는 이혼 서류와 남편 불륜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체면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정했더라고요. 도착했을 때 이미 양쪽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신우의 예비사돈들은 정말 품이 있어 보이셨어요. 예비신랑도 공무원이더라고요. 예비사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정말 점잖게 행동하셨어요. 예비사돈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 좋은 척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귀한 딸이라며 정말 소중하게 키웠다면서 귀한 아들분과 결혼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신우도 평소 건방진 모습은 어디 가고 얌전한 예비 신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예비사돈 어머니가 신우가 정말 예쁘다면서 자기 아들이 복이 많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과찬이라면서 신우가 철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철이 없다는 건 맞지만 가르쳐서 고쳐질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때 예비사돈 아버지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미 애들이 반반하기로 얘기가 끝났다면서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을 엎으려고 나왔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예비사돈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부터 계속 한 달에 2-3번씩 시어머니는 돈을 요구하고 철딱서니 없는 신우는 맨날 카드값 모자라다고 돈 빌려가서 갚은 적도 없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에 쓴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우 신혼집 전세금까지 저한테 마련하라고 하시네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저는 남편이 손을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하세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은 바람펴서 살림까지 차렸어요. 이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사진들과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찍힌 사진들, 오피스텔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까지요. 예비사돈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예비사돈 아버지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예비사돈들을 향해 지금이라도 물으라고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달에 간신히 200 벌면서 맨날 명품에 외제차에 개념 없는 며느리 들여서 귀한 아들. 인생 망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전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신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던졌어요. 더러운 손 치워. 너랑도 오늘로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내 더러운 물건들 챙겨서 나가.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장소를 나왔어요. 뒤에서 신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저 때문에 신우가 파혼하게 됐다면서 책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오빠랑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왔어요. 술에 취해서 난리를 쳤어요. 저더러 미쳤냐면서 자기 동생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가 내 인생 망친 건 생각 안 하냐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제게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오빠가 남편의 손목을 잡았어요. 네가 내 동생 인생 망친 건 생각 안 하냐? 더러운 새끼야. 오빠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 동생 이혼시킬 거니까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증거는 충분하니까.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아마 상간녀네 집으로 갔겠죠. 그 후 며칠 동안 신우에게서 저주 섞인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면서 평생 저주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우 결혼을 망쳤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5천만 원은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돈 이야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변호사라서 법적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이혼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됐어요.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어요.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몇 달 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신우는 결국 파혼하고 아직도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상간녀와 살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상간녀한테도 그렇게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처음엔 거절하던 상간녀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헤어진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참았다면 평생 저는 시댁의 ATM기 역할만 했을 거예요. 신우 결혼식 때 폭탄 터트리기를 정말 잘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정말 홀가분해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신우 카드값 대신 내줄 필요도 없고 바람피는 남편과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오빠 말이 맞았어요. 미련 갖지 말고 빨리 정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과 평생을 살았다면 정말 지옥이었을 거라고요. 지금도 가끔 신우에게서 협박성 문자가 와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미 그 집안의 실체를 다 알고 있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제가 시댁을 망친 거 하늘이 다 보고 있다면서 언젠가 벌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겼어요. 하늘이 보고 있다면 먼저 벌 받을 사람은 바람핀 아들과 그걸 감싸고 돈 뜯어낸 시어머니 본인일 텐데요. 정말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 그때의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가차 없이 정리할 거예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철저할 거예요. 그때 상견례에서 예비사돈분들이 보인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로 경악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비사돈 어머니께서는 신우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신우는 그 일 이후로 몇 군데 선을 봤지만 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상간녀도 시어머니 때문에 도망가고 남편은 대출금 갚느라 빠듯할 거예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대출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자기 돈으로는 시댁에 안 쓴 것 같아요. 월급도 적은데 대출금 갚으면서 바람까지 피려니 얼마나 빠듯했겠어요. 참 열심히도 사는구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철없는 신우 카드값 갚아주면서 사는 모양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대가를 치른 거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